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케어 파트너 2024년 요양보호사 CBT 모의고사 4회차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년기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보조제로 영양을 섭취한다. 2번 고강도 운동을 시행해서 체력을 증진한다. 3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다. 4번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5번 가공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쉽게 문제 풀리셨죠?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음식과 영양 보조식품을 적절히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 활동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가공이 아닌 건강 식단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다음과 관련된 노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온다.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1번 잔존 능력의 저하, 2번 감각 기능의 저하, 3번 회복 능력의 저하, 4번 면역 능력의 저하, 5번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 3번 회복 능력의 저하입니다. 네, 회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이 또 쉽게 올 수 있고요. 아주 작은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교재 감각 기능의 말은 안 나와요. 여기 신체적 특징에서. 잔존 능력이라는 말은 네, 등장합니다. 잔존 능력이 어떤 거냐? 적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쉽게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잔존 능력의 저하에 가깝고요. 또 면역 능력의 저하도 나오죠.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돼서 죽음을 맞기도 한다. 이런 설명으로 면역 능력의 조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기초 대사율이 증가가 아니라 기초 대사율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이 신체적 특징, 또는 신체적 특성 이런 용어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노인 인권보호 사업과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노인 인식 개선 교육, 노인 자살 예방 교육,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2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3번 노인 인력 개발 기관, 4번 노인 요양시설, 5번 노인 복지관. 네, 정답은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네, 노인학대 예방사업, 또 인식개선 이런 부분 하고 있죠. 자, 2번 같은 경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답이 되려면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이 2번으로 가요. 네. 그러면 인력개발기관이라는 것도 있나요? 네, 있지요.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사업, 조사 사업, 홍보나 협력 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 사업 뭐 이런 걸 지원합니다. 라고 하면 노인 인력 개발 기관이 되고 있고요. 자, 노인 요양 시설이라 함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 노인을 입소해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노인 요양시설이 되는 거고요. 자, 노인복지관은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각종 서비스, 정보 같은 걸 제공하죠. 예, 그 다음에 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노인복지관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거가 시험 문제 나올지는 내 출제에 의한 마음입니다. 네, 많은 유형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표준교재 표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종류별로 착착착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가져왔고 나머지 오답에 대한 풀이 해설도 네,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번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 방식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2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액의 3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3번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4번 급여 대상자가 시설 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5번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각각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한 표현을 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말과 이 말을 자꾸 혼동하거든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징수는 거둘 때는 한 번에 같이 걷겠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징수를 해서 쓸 때는 각각 독립회계로 쓰겠다. 시험 문제 자꾸 요 말을 바꾸거든요.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 정답이 좀 잘 보이셨을 거고요. 그럼 오답 한번 볼까요? 1번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주는 사람이죠. 네,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는 분은 누군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익액의 30%가 아니라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에서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식비 같은 걸 뭔 돈을 내나요? 그거는 여기서 보조를 지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노인장병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전액을 다 본인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20%죠. 네, 재가급여를 이용하셨을 때가 15%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5점이다. 1번 장기요양 1등급, 2번 장기요양 2등급, 3번 장기요양 3등급, 4번 장기요양 4등급, 5번 장기요양 5등급. 네, 정답은 4번 4등급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는요.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걸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숫자는 100% 정확해요. 이런 문제 정확히 푸시려면 등급 점수를 일단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95, 75, 60, 51, 45. 네. 그래서 뒷자리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끌어내리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난이도 문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이렇게 써서 하니까 뭐 문제 이거 쓰는데 정확하게 보일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 뭐 오로지 머리로만 푸셔야 되잖아요. 눈으로만 푸셔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시간이 원래 걸린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럼 55점이었으니까 1, 2, 3, 4 여기 해당하네요. 그쵸? 네, 이렇게 51점부터 60점까지 4등급이니까. 그러면 점수가 딱 55점에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수표만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점수는 뒷자리까지 안 외우셔도 되고 95, 75, 60, 51, 45 이런 식으로 앞자리만 3, 4번 정도만 이렇게 직접 불러보셔도 사실 이게 답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 중에서 제도에 관한 문제 몇 문제 풀었잖아요. 제도 문제 할 때마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너울샘이 직접 그린 마인드맵입니다. 어떤 마인드냐면 제도에 관한 마인드맵이에요. 네, 정리하는 기법 중에서 사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리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제 영상에 너울샘이 같이 그리는 제도 마인드맵 그림 설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선생님들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해력이 올라갑니다. 좀 귀찮으셔도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번까지만 돌아가시면서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 좀 전에 풀었던 보험료 통합징수, 그 다음에 독립회계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네, 지금 하셨던 등급 점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 부담금, 비용 청구 지급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요거를 직접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1번부터 1, 2, 3, 4, 5, 6 순서로 돌아가시면서 그럼 이제 직접 그리거나 읽어보시다가 막히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제도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암기. 그런데 암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실력도 점프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을 했다. 2번 병원 방문 시 동행하였다. 3번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을 대행했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웠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을 대행했다. 아니요, 저기 노르쌤 64페이지에 가면 노인장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표 안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네. 정말 시험 문제가 이 표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표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나 가상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다 정서지원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데가 있어요. 64보단 66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네, 66페이지에 다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맨 아래쪽에 문단에 가면 이렇게 써 있죠. 네,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기는 쭉 나가면서 네, 뭐라고 나오냐면 뭐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등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가 정서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의 구체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표만 우리가 암기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읽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오답의 문항들을 보시면 1번과 2번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4번과 5번은 신체활동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맞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숙련된 수발자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2번 동기유발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3번 관찰자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번 정보 전달자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5번 옹호자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동기유발자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럼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는 옹호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불편함을 경감시켜준다가 숙련된 수발자 역할이죠. 그 다음에 어떤 변화에 대한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관찰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찰자에 해당이 되고요. 변경된 내용을 보고합니다. 네, 이게 정보 전달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여기 역할은 5개가 아니라 6개인데 하나 추가, 네, 지금 누락된 게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걸까요? 네, 말법과 상담자. 그래서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뭐 이런 거 나오면요. 예, 그러면 말법과 상담자 이렇게 5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실 때마다 6개야 6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지선이지만 시험 문제에 이거 5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6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한 번에 기억을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또 다른 유형 문제에서도 쉽게 답이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8번.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저 노인네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먹을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그런지 영보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고분고분하게 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지. 1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종교, 성별, 신분, 경제적 장애 어떤 것 등의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네, 학대 사례와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설 윤리 강령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네, 다음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항상 넣으셈은 이렇게 좀 암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저만의 공부 방식이에요. 저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잘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제대로 아는 방법을 익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내용들은 표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15개가 있는 거고요. 요 빨간 글씨가 윤리강령을 대표하는 단어였다며 초록색 글씨는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사례와 관련된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초록색 글씨가 표준교재에 있는 문제 사례인데, 이거 외에도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사례가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빨간 글씨예요. 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의 대표적인 단어는 욕구를 파악하라는 거구나. 개인 물품에 대한 사용을 예, 이렇게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구나. 이런 개념들을 이건 암기 못해요. 조금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 꼭 암기하지 않아도 이해력을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나이 드시면 그게 더 좋아져요. 그런 능력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만 선생님들 좀 읽어주시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이었어. 아, 맞아. 표준교재에 이런 문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만 인식하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외워진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원래 안 외워지는 건데 이해력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윤리강의 복습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요. 자, 9번.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부동산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아들이 강제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 대상자가 받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를 아들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부동산 딱 나오는 순간, 그쵸? 급여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경제적 학대야. 쉽게 좀 답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나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경제적 학대. 자, 제가 여기 학대 유형할 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학대는 항상 이렇게 표준교재 세부학대 내용에서 메모 안에 넣어서 뭔가요? 이렇게 그 문제를 묻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지금 9번처럼 쑥 지나가서 답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좀 고민스러운 것도 있어요.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뭐냐면 유기하고 방임이에요. 네, 근데 어디만 정확히 잘 기억하시냐면 자 이제 길을 쫑긋 세워보세요. 시설에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했다. 이거를 보시고 방임에 답을 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시험 보시고 오셔서 교수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너울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좀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근데 다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왕래를 안 한다든지 예, 또 뭐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를 하게 한다든지 배회하는 어르신을 만났는데 나 부양 안 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유기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유기 개념만 잘 갖고 계시면 사실 방임과 혼동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거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신체적 학대에서 단절, 밥통이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기가스 수도가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또 방임에 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신체적 학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제일 헷갈리는 거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거든요. 저게 무슨 소리죠? 라고 혹시라도 네, 조금 더 이해를 정확히 하고 싶으시다면 이 기회에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를 직접 세부학대 내용을 표준교재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 그런 유형이 나왔을 때 거침없이 정답이 눈에 탁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학대 문제 잘 푸는 노하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10번. 다음 사례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센터장이 지원서를 보고 본인과 같은 종교를 가진 요양보호사를 선호한다며 채용을 거부하였다. 1번 자유권, 2번 생명권, 3번 노동권, 4번 교육권, 5번 평등권.
네, 정답은 5번 평등권입니다. 예, 이러면 안 되죠. 종교로다가. 네. 자, 우리가 1번 자유권이다라고 하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보장이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노동권이다라고 하면 어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노동 시간에 합리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고, 또 노동과 관련된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도 있으셔야 되고, 또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도 보장이 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생명권과 교육권에 관한 이야기는 있나요? 아니,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건 사실 삼지선이에요. 평등권, 노동과 관련된 노동권, 자유권, 그 세 가지 외에 나머지 두 개의 내용은 따로 없어요. 근데 오지선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2024년 이전에 나왔던 공개된 문제들도 잘 보면, 예, 이게 보기 오지선이기 때문에 국시원 출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보기를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 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지선에서 답을 찾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근로계약 시 임금 구성 항목이라든지 계산 방법 또는 지불 방법, 취업 규칙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번 근로기준법, 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번 산업안전보건법, 4번 응급의료법,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근로계약 할 때 우리가 명시되는 항목이잖아요. 자, 일단은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과 관련된 요 법들은 세 가지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경우가 답이 되려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이거 산업안전보건법이네요. 네, 잠깐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도 지금 헷갈렸으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그죠? 여기가 나와야죠.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실수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거예요. 또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이나 보건을 유지 증진할 목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해다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좋은 작업 환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라는 개념으로 두 개를 좀 구분해 두시면 쉽게 답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번 허리가 불편한 남자 대상자의 다리를 뻗게 하는데 다리를 주무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하며 이상한 눈초리를 바라보았다.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요구이므로 들어준다. 2번 단호의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번 그런 요구를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항의한다. 5번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예, 어떤 걸 써도 이거보다 정확한 정답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다음 문제요. 자,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번 장기요양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다. 3번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였다. 4번 대상자와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5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정확히 기록하셨어요. 네, 1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등급 판정 또는 장기화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유아어 안 되죠. 유아어, 명령어, 반말 다 사용할 수 없고요. 존칭어 쓰셔야 되고요.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자,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자, 대상자, 나는 오늘 산책을 안 할 거예요. 대신 우리 집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 1번.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시니 제가 당황스럽네요. 2번. 어르신도 같이 나가시면 강아지 산책 시킬게요. 3번. 애완견 산책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4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상의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 어르신의 요구 사항이니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네, 이런 건 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네, 거절해 주시면 됩니다. 15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를 교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2번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3번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4번 어머니에게 미리 알리고 교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가족에 의한 네, 우리가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이 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엔 제도의 취지도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직업윤리 위배된다고 정중히 여기도 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6번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등과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2번 새끼손가락의 운동기능 장애로 물건을 잘 떨어뜨린다. 3번 손목을 굽히거나 젖힐 때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4번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5번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더 악화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손을 이렇게 또 털게 되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죠. 자, 어디가 저리는 건가요?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현상입니다. 네, 손등이 아니고요. 손바닥.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를 연결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새끼손가락에는 정주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에 가장 큰 변화들의 문제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손목을 굽히거나 젖힐 때, 아니요. 네,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줘 굽힐 때 악화돼요. 왜냐하면 수근관의 정중신경이 손바닥 방향의 손목 쪽으로 있어요. 등 쪽이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도 살짝 헷갈릴 수 있지만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을 지나치게 어디 방향으로요?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줘서 굽힐 때. 그 다음에 아침이 통증이 더 심한 게 아니라 밤에 통증이 악화됩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은 1번 방광염, 2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3번 요로감염, 4번 흡인성 폐렴, 5번 만성기관지염. 네, 정답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대표적인 게 결핵, 독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온, 머리니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문제와 같죠. 18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유전되는 질환이다. 2번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난다. 3번 약물 복용으로 기침 증상이 사라지면 약을 중단한다. 4번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5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가 결핵이라는 균 자체가 굉장히 독균이에요. 그 결핵균을 사면 죽이는 약은 진짜 독해요. 그리고 이 약을 장기로 복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해독을 간이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간의 기능을 검사하셔서 간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된 거죠. 자, 유전되지 않습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이 나타나거나 매년 예방접종 실시해야 된다는 건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 증상이 사라지면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항결핵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는 균들이 다시 살아남아서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이 돼요. 재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받은 날짜 그대로 기간 그대로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결핵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돕기 방법입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은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빈맥, 숨가쁨,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난다. 1번 동맥경화증, 2번 신부전, 3번 천식, 4번 빈혈, 5번 혈전색전증.
정답은 4번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 나와서 다 금방 보이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요런 5번 혈전 세척증 같은 거는 표준 교재 없습니다. 고민하실 게 없어요. 사지선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 진짜 고시원 또 출제합니다. 자,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다 경화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동맥혈관이 왜 딱딱해졌지?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 생기는 거죠. 자,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 짜주는 힘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고요.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좁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천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20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뼈의 질량 증가함, 2번 골반이 좁아짐, 3번 추간판이 두꺼워짐, 4번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함, 5번 근육량 감소함. 정답은 5번 근육량 감소함입니다. 네, 뼈의 질량도 감소하죠. 골반은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들죠. 네,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이 증가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번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대상자, 2번 금연한 대상자, 3번 지속해서 운동하는 대상자, 4번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 5번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네, 정답은 5번입니다.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이라고 하는 아스피린이나 헤파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네, 골다공증과 관련된 위험군이 높은 분들입니다. 자,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건강하신 거죠. 저체중이었을 때 이제 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요. 금연하신 분은 괜찮아요. 흡연자일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지속해서 운동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운동이 부족한 경우 높아지는 거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지금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니까, 이러니까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담배와 술은 왜 이 위험성이 높아지는지 알고 계시죠? 이게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많이 감소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카페인. 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셔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22번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번 줄넘기 운동을 권장한다. 3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돈요관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5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네,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수분을 줄이시면 변비가 와요. 또 변비가 오면 방광에 꽉 찬 직장의 그 변이 항문 방광에 꽉 찬 변이 소변이 들어가 있는 방광을 직장이 그렇죠? 항문 직장이 앞주머니 소변 주머니 방광을 찍어 눌러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실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분은 권장하셔야 돼요. 필요한 만큼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줄넘기 하시면 안 되죠. 요실금 계시면 복합성 요실금 올라가서 막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으시는 권장하지 않는 운동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비가 발생하면 요실금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변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요실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적은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셔서 변비를 예방하셔야 되겠죠. 자, 전립선 비대예요. 돈요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빼주는 건요. 카페인보다는 충분한 어떤 섭취, 수분 섭취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방광 기능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3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피하지방이 증가한다. 2번 머리카락이 두꺼워진다. 3번 기온변화에 둔감해진다. 4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5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피하지방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온에 둔감이 아니라 민감해진다는 얘기고요. 네, 머리카락 굉장히 가늘어지죠. 네, 표피도 어떻게 되나요? 얇아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화기계부터 그죠? 내분비계까지
변화에 대한 증가가 끝날 때마다 이 표를 항상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냐면 증가되는 표현들만 각 단원에서 다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는 조금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그 문제가 조금 빨리 풀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도 피부계에서 어떤 거 나오네.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하나 또 있어요. 입가, 뺨 등 얼굴털이 증가한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뭔가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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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증가를 딱 외우고 내용을 보면 손발톱이 두꺼워진다가 몇 번에 있어. 나 이거 외웠는데, 오, 4번에 있다. 정답. 다른 거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빨리 보여요. 정답이요. 그래서 증가되는 표현만 따로 반복적으로 또 읽어주시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암기가 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잘 암기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복습으로 직접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번 지팡이를 사용하며 걷는 편마비 대상자 2번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고령의 대상자 3번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가 있는 당뇨병 대상자 4번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 전립선 대상자 5번 피하지방이 많은 과체중 대상자 네, 정답은 3번이죠. 장기간의 와상 상태이거나 체위 변경이 어렵거나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가 있거나 피부와 뼈사이 완충지대가 줄어들었거나 습기로 인한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약한 부위 피부가 벗겨지거나 모두 다 욕창의 위험이 높은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체중 감소가 되셨다면 지방이나 근육량이 다 감소됐을 거예요. 그러면 뼈 사이와 피부의 완충지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2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책을 읽을 때 안암 유지를 위해 고개를 숙인 자세를 유지한다. 2번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변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머리에 피가 몰리는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자주 한다. 4번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5번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두 눈 모두 정기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양쪽 눈을 다 같이 검사해 주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고개를 숙이게 되면 이거 안압이 상승해요. 그래서 숙이지 않고 이렇게 독서대 같은 걸 놓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서를 좀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조명이 어두우면 시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조금 밝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물구나무 서기는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안압이 상승합니다. 눈을 자주 비빈다고 혈액순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극이 많이 되니까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26번 치매 초기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배회 행동과 안절부절 못한 모습을 보인다. 2번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3번 우울이나 짜증 또는 의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4번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더 심해진다. 5번 와상 상태가 시작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초기 증상을 물어봤죠. 네, 지금 1번 배회 증상과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중기침에 해당이 되고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2번이거나 와상 상태가 되는 경우는 말기침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2023년의 내용과 바뀌었어요. 네, 뭐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표준규칙 241페이지에 가셔서 초기일 때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게 어렵고 시간이 헷갈릴 때가 있고 우울이나 짜증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내용 있죠. 네, 요런 거 위주로 좀 잘 구분을 하셔서 초기, 중기, 말기 단락별로 증상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 왜 바뀌었으니까 책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 그렇게 남기셨거든요. 새로 보이는 뭐 문제가 낯익은 게 많아서 새로 개정한 거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그냥 이론은요, 35문항은요, 예전 책에 비해서 바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이렇게 좀 몇 개 군데군데 외에는 전부 다 기존에 나왔던 이론 2023년 버전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기출문제 나오는 것 잘 보면 바뀐 문제의 유형도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알아두셔야 정답을 더 많이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확실히 딱 눈에 띄게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꼭 구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27번. 뇌관이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은 1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2번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된다. 3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4번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 5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뇌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저하가 옵니다. 네.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손의 손상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뇌 반대쪽 발다리. 요거는 반신마비, 손상된 뇌 반대쪽으로 오는, 그쵸? 우측뇌, 좌측뇌. 요런 손상됐을 때 내용하고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실어증이죠. 어디인가요? 좌측뇌가 손상되면 실어증입니다. 저는 요렇게 암기하라고 해요. 좌측뇌의 지읒, 실어증의 시읒. 모양 비슷하니까. 왜냐 좌측뇌 아니면 우측뇌예요. 동그라미하고 시옷하고 모양이 비슷하진 않잖아요.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뇌, 실어증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측뇌가 손상되면 실어증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구별이 꼭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암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노인 대상자가 운동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1번 폐활량이 증가하여 운동 시 숨이 찬다.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이 증가하여 잘 넘어진다. 3번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가 증가하여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4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하여 활동 시 쉽게 피곤해진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운동 시 숨이 찬다는 맞아요. 그런데 폐활량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거고요. 잘 넘어진다도 맞아요. 근데 조정 능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다음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도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움직이는 범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피곤해진다도 맞아요. 그런데 수축력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기 때문에 예. 이래서 조금 꼼꼼히 잘 읽어주셔야지 답이 보이는 문제도 있어요. 네. 자, 다음이요. 자, 29번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마신 후에도 반드시 약을 복용한다. 2번 증상이 비슷하면 남의 약을 복용한다. 3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한다. 4번 약 처방이 변경되어도 이전의 처방약을 먼저 복용한다. 5번 비처방약도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비처방약도 반드시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술은 약과 같이 먹었을 때 약효과 굉장히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술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주지도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약 복용을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나는 듯이 복용하셔야지 절대 2배로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질병 상태에 맞춰서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30번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번 일시적 금연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3번 흡연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춘다. 4번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과 달리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 5번 금연 시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증가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 반드시 중독성 있어요. 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다 네, 유발률을 높일 수 있고요. 간접 흡연도 다양한 질병 발생을 한다고 하고 있고 흡연을 하시게 되면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네, 상승하죠. 그래서 금연시가 아니라 흡연시. 만약에 금연이라면 일산화탄소 수치가 감소 이렇게 해야 답이 맞는 거고요. 자, 31번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2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3번 인플루엔자 100일에, 4번 100일에 디프테리아, 5번 파상풍 100일에. 네, 정답은 2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자, 65세 이상에서 누구나 필요한 예방접종은 독감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독감은 매년 1회 접종,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매 10년마다 재접종해 주시면 됩니다.
32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요양보 기록은 퇴직, 휴직 등 업무를 그만둘 때 작성, 수급자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 작성. 1번 상태기록지, 2번 사례회의록, 3번 인수인계서, 4번 사고보고서, 5번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3번입니다. 퇴직이나 휴직 등 업무를 그만둘 때 우리 보통 작성하는 게 인수인계서죠. 상태기록지는 배설, 목욕, 식사 섭취 등의 상태나 제공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고요. 사례회의록에는 사례회의 검토 내용이나 결과를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요. 사고보고서는 사고 내용이라든지 대응 결과, 예, 그 다음에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어떤 거 들어가나요? 서비스 제공 내용이나 시간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맞게 기록한 것은 1번 점심에 식사를 조금 드셨다. 2번 오랜만에 친구분이 방문하였다. 3번 오후 2시에 30분간 공원을 산책하였다. 4번 최근 들어 기력이 떨어져 보인다. 5번 2일 전부터 엉덩이에 작은 피부 박리가 관찰되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숫자를 찾아주셔야 돼요. 오후 2시에 30분간 공원. 정확하죠. 네. 1번 조금 애매하고요. 오랜만 애매하고요. 최근 애매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을까요? 작은이 얼마큼이죠? 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은 피하시고 숫자로 기록해 주신 문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4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나는 믿을 수 없어라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진으로 생각하고 여러 병원에 다니며 진료를 본다.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수용, 4번 우울, 5번 타협.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믿을 수 없어. 이 사실을 중요한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건 부정 단계입니다. 자, 분노 단계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이렇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표현한다. 이런 표현 있죠. 그 다음 수용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리나 상속 관련 상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등을 보내는 것, 이런 게 들어가고요. 우울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울기만 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죠. 타협 같은 경우에는 삶이 얼마가 아니라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들. 이런 내용이 각 임종 적응 단계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35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상체를 낮춰준다. 2번 몸이 차가워지면 전기 매트를 깔아준다. 3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참아낼 수 있도록 지지한다. 4번 실금 또는 실변을 하면 기저귀를 채워준다. 5번 음식 섭취량이 줄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실금실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저귀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대상자 손을 잡아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몸이 차가워지면 전기 매트 사용할 수 없죠. 온열기기 이런 것들이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통증을 호소하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먹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봤거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너울생각 같이 공부해 주시고 또 케어 파트너와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사실은 케어 파트너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커뮤니티 방에서 답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 푸시고 또 그런 문제 있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또 준비해서 실기 문제 준비해서 네, 4회차 실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선생님들에게 화이팅! 합격 응원을 드리며 너울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